나도 한마디. 안녕하세요. 나도 한마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시대의 어떤 생산요소 그리고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살펴봤고 자본의 대량 유통을 위해 생겨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보다가 끝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금융위기와 부동산.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자본의 대량 유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어떤 뱅크, 예, 은행입니다. 그 어떤 농경시대에도 은행은 있었지만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였지만 어떤 산업시대를 맞고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어떤 산업시대에는 자본의 대량 유통이 필요했고 이거에 따라서 은행, 금융업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에 기초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뭐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금융 쪽, 금융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으면서 어떤 그 금융이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는데 그런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연결고리들은 과연 무엇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자본주의를 연결하는 경제 연결고리들은 바로 부동산, 예, 그 어떤 농경 시대에 산업 시대도 계속 생산 요소로 자리 잡았던 토지, 바로 부동산이 있고 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은행이 발전하면서 바로 금융도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식 그리고 석유는 뭐 제가 그냥 한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석유 이외에 뭐 금값이라든가 아니면 환율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경제의 한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정부들 금융, 뭐 부동산, 주식, 뭐 석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면서 바로 경제를 지탱해주는 그런 어떤 그 바닥들로 다 자리매김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경제 체제를 묶는 이런 연결고리들 중에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폭락하면 부동산이 없어져 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연계되어 있는 금융이 사라져 버립니다. 금융이 사라지면 주식도 뭐 폭락을 하게 될 거고, 뭐 석유나 이런 뭐 환율, 금값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떤 타격을 입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부동산만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금융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금융 폭락하게 돼 있고 금융이 폭락하면 주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락하게 되면 경제까지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만의 폭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면 어떤 경제, 금융 폭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부동산과 가장 크게 연결되어 있는 게 금융이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해버리면 금융 반드시 폭락하고 주가 반드시 폭락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큰 거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경제마저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은행이 도산된 적이 있을까요? 예. 부동산으로 은행이 완전히 뒤집어진 적, 예. 완전히 지금 도산된 적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합니다. 미국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금융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신한은행급 회사예요. 미국에서 네 번째 어떤 금융회사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프라임이라는 게 지금 어떤 확실한 수익과 확실한 재산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신용이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용 1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트 A. 요거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신용 중간급.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브프라임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금융 기록이 없는 저신용자. 서브프라임은 바로 저신용자입니다. 저신용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게 어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 대출, 그걸로 인해 촉발된 금융 파산으로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 서브프라임이 얼마나 그렇게 대출을 해줬냐 하면,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까지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사망한 사람이 대출을 갚을 리가 없으니까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금도 심각하게 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금융의 모럴 레전드입니다. 모럴 레전드. 지금 아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서 현대사회에 들어서 그런 자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이데올로기가 모여야 되는 논쟁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어떤 사상에 기초한 금융권들의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란 어떤 내 맘대로 하겠다, 무조건 남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내 맘대로 막 해보겠다는 그런 사상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서브프라임, 신용도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금융 대출을 해줌으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돼서, 이거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면서 어떤 미국의 네 번째 금융회사인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했다고 해서 그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부동산에 관련돼서 어떤 금융이 어떤 금융회사가 도산을 했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유가 하락하고 가장 컸던 게 바로 이제 뭐 심각한 문제죠. 대량해고 발생하면서 소비 침체까지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우리나라 경제, 아까 연결고리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결고리들이 자국 한 나라만의 연결고리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세계적으로 전부 그것들이 연결이 돼 있어. 특히 금융들은 서로 돈을 빌려오고 돈을 갚고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들도 그렇고 서로들 간에 어떤 뭐 특히나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제일 심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금융 상품에 CDS 같은 어떤 파생 상품들이 더 그 위기를 심화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 너무 심하게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나면서 결국 이 사태는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가 또 그때 당시에 주가가 1000% 이하까지도 떨어졌었으니까, 그런 어떤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금융 쓰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공산주의 이후의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신이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아메리카 퍼스트, 블랙시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주창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 자체가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은 이제 어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초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도 결코 사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만 되고 주가는 주가대로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최후의 어떤 수단을 쓰게 됩니다. 제가 버냉키 FRB 미국 연방의장이 꺼낸 최후의 카드는,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엔 까미노